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쾌한 노동법, 유쾌한 노무사,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유쾌한 노무사의 쟁점 특강, 오늘은 이 판례를 가지고 왔어요. 이 판례가 뭐냐?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한국법인과 외국법인 한국영업소, 2024년 매우 따끈따끈한 우리 대법원 판례인데,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예요. 아, 옆에 물을 하나 갖다 놨어야 되는데 깜빡 잊었네요. 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가 판례 원문을 다운받아서 제가 강의용으로 쓰도록 편집을 살짝 했습니다. 편집할 것도 없고 그냥 글씨를 굵게 칠하고 또 이렇게 밑줄 칠하고 뭐 그렇게 한 거 정도요. 아, 여기 이제 마지막 페이지 도식을 참조라고 돼 있어요. 이 판례가 다들 기억하시나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사업의 일부 폐지와 관련된 이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두 가지. 손가락 왜 삐뚤어졌어? 이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 도식을 참조하라고 했으니, 여기 그렇게 써 있으니 16페이지로, 물을 안 마셨더니 혀가 자꾸 꼬여요. 16페이지로 이렇게 가면 제가 도식을 예쁘고 깔끔하게 그려놨어요. 한번 설명을 이거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원고, 상고인은 주식회사 땡땡땡땡이고,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자, 소외투 회사라고 불리는 회사가 있어요.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고 디지털 관광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땡땡 외국법인이 있어요. 땡땡 외국법인은 원고 한국법인의 지분을 100% 인수했어요. 요 원고 한국법인 밑에 있죠. 아, 요거를 조금 줄여야 되겠다. 조금 줄여야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할 것 같아요. 요렇게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위에는 읽어드렸으니까 이렇게 가면 다 보인다. 와, 신난다. 뭐가 신나기는. 다시 처음부터. 소외투 회사는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고 디지털 관광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땡땡 외국법인은 원고 한국법인이죠. 이 한국법인의 지분을 100% 인수했어요. 그리고 소외투 회사가 땡땡 한국법인 지분 100%, 땡땡 외국법인 지분 100% 취득했죠. 그러니까 요 외국법인이 요 한국법인의 지분을 100% 인수했고, 요 소외투 회사가 요 외국법인, 즉 이 외국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했다. 그다음 원고는 한국법인이에요. 대표이사가 소외포라고 이름이 판례 원문에 나와 있는데 싱가폴인이죠. 일본 등 아시아 호텔을 담당해요. 그리고 소외5가 재경 담당이에요. 그런데 참가인이 우리 주인공이죠. 참가인은 2016년 10월 17일 여기에 입사를 해서 재경팀 소속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0년 10월 22일 해고를 당했어요.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소외원 회사가 있어요. 소외원 회사는 두바이에 본사를 둔 법인이고, 그리고 소외6는 북아시아 지역 관리자예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요 카테고리 안에. 그 다음 소외원 회사, 요 소외원 회사의 한국 영업소가 있는데 유럽 등 전 세계 호텔을 담당해요. 소외3가 지사장이죠. 소외3가 지사장이에요. 그래서 한국법인, 원고 한국법인, 소외1 회사 한국영업소. 요게 이제 요 두 개가 색깔이 다르죠? 요 두 개가 주요 회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요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요 판례를 이미 공부를 많이들 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유쾌한 노무사의 쟁점 특강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올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꼭 사실관계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제가 그려드린 요 도식이 필요하시면 재생을 멈추시고 그리셔도 되고요. 이미 알고 계신 도식으로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페이지로 바로 가도록 할게요. 엔터를 누르면 1페이지로 가죠. 그러면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 요게 주요 쟁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달리 규율하고 있다. 다 알고 계시죠?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를 의미한다. 법인격의 분리 여부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므로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원칙을 꼭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다만 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기업 간 협력관계나 계열 회사, 그 다음에 모자 다음에 뭘까요? 모자 기업이겠죠. 그쵸? 넘어갈게요. 모자 회사 사이에 일방적인 지배 종속 관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 경영상 일체성과 그리고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또 쓰셔야 되는 판례 문구가 있어요. 이때 복수의 기업 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판례에서 정해주신 문구가 있죠. 업무의 종류.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저는 두 문자를 따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두 문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두 문자하고 또 혼동되실 수 있으니까 별도로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고 관련된 두 문자가 없으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유쾌한 노무사 딱 하시면 저랑 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해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다시 복수의 기업 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 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그 다음 업무 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 관리가 기업 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 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 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 물적 조직과 재무 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아이고 많이 봤던 문구다. 그쵸? 인적 물적 조직과 재무 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운영되는지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이 판례 문구 다 쓰셔야 됩니다. 잘 비벼 쓰셔야 되겠죠. 제가 짚어드린 핵심 문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판례 두 문자 따셔서 요거 복부 타듯이 써내셔야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쟁점, 두 번째 큰 쟁점. 어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우리 사업의 일부 폐지와 해고 관련돼서 두 문자 따서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어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여러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경영하다가 그중 일부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원칙이 뭐예요? 원칙을 꼭 쓰라고 했어요. 원칙을 꼭 쓰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칙을 쓰지 않고 예외적인 걸 쓴다. 아, 이거 좋은 점수 절대 못 받아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 폐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무효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그와 같은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요건, 여기 이거 요건은 갖추지 못했어. 그렇지만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 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가 강의할 때는 이렇게 도식을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일부 사업의 폐지 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자 지우고 외워야 되는 판례 문구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때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 부문이 인적, 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인, 물, 조, 운, 독 뭐 이런 식으로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추어져 재회, 명도, 인물 조운독, 재회, 명도, 그리고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별사체, 좀 시체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끔찍하다. 그쵸? 취급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있는지, 폐지되는 사업 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 부문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전환 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자, 이게 또 중요해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서 다른 사업 부문으로 전환 배치, 호환 가능성이 없는 거죠. 전환 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 누가 부담한다? 사용자가 부담한다.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 책임은 언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증명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사업 부문의 일부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 역시 누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실관계가 여기 보시면 이 판례 원문이 16페이지까지 있어요. 사실관계가 어마어마하죠. 사실관계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례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원심 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맨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서 도식을 그려준 그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나온다 하면 뭐 원고와 소의 일 이렇게 안 나오고 뭐 A, 뭐 그다음에 값, 그다음에 B 이렇게 나오겠죠. 2019년 3월경부터 원고와 소의 일 회사 한국영업소는 원고가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사무실을 함께 사용했어. 함께. 두 회사 근로자들은 하나의 사무실 내에서 회사별 구분 없이 서로의 업무 상황을 확인하며 협업을 했어. 그 참가인을 비롯한 우리 주인공이죠.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 직원들은 소의 일 회사의 이메일 주소를 생략했네요. 이메일 주소를 사용했다. 뭐 이메일 주소를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소의 3은 아까 그 도식 살짝 떠올리시면 돼요. 잊어버리셨겠지만 이따 앞으로 한번 살짝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소의 3은 2019년 3월경 소의 1회사 한국영업소 지사장으로 부임하며 원고와 소 1회사 한국영업소 소속 직원 전체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위 이메일에 첨부된 요 날짜 소의 1회사 한국영업소의 조직도에는 통합된 팀, 컨바인드 팀, 발음 좋다, 그죠? 컨바인드 팀이라는 표제 하에 소의 1회사 한국영업소 지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을 최상위 관리자로 하고 원고와 소의 1회사 한국영업소 소속 직원들이 별다른 구분 없이 담당 업무별로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의 대표이사 싱가포르인 소의 포조 국외 거주예요. 근데 원고의 대표이사는 조직도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다. 하나 더 볼까요? 사실관계. 2019년 3월경 이후 원고 재경팀의 업무 중 일부는 소의 1회사, 원고 재경팀은 우리 참가인, 주인공 선생님이 들어가 계셨던 팀이죠. 원고 재경팀의 업무 중 일부는 소의 1회사 아시아 태평양으로 이관되었고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의 재경팀 근로자들은
원고의 재무회계 업무뿐만 아니라 소외 1회사 아시아 태평양의 회계 업무도 일부 분담하여 수행했다. 그냥 같은 회사네 뭐. 자, 요런 식으로. 요렇게 사실관계를 제가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네, 쟁점 특강에 맞게끔 요 정도로 핵심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공부하셨던 내용이실 거예요. 이 기회에 한 번 더 갖고 계신 판례 원문 그리고 강의 들으시면서 필기하셨던 거 한 번 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게 나온다면 좋겠는데 뭐 이게 꼭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겸손하게 여러분들께 쟁점 특강으로 유쾌한 노무사의 쟁점 특강으로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깨끗하게 지웠어요. 우리 그러면 다음 쟁점 특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유쾌한 노무사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